자외선 차단 지수는 어느 정도인 걸 선택해야 하는지,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무기자차, 유기자차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골든스킨 원장 김선영입니다. 이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여름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어느 정도인 걸 선택해야 하는지,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선 에센스, 선 로션, 선크림 종류가 많은데 나는 뭘 사야 할지, 무기자차, 유기자차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모든 점을 오늘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자외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자외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UVC, UVB, UVA입니다. UVC는 파장은 짧지만 에너지가 가장 커서 피부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자외선이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존층에 의해 거의 흡수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UVB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고 살갗이 벗겨지는 등의 일광 화상을 입히는 게 바로 이 UVB인데요.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실내 유리창 안에 있다면 UVB로부터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실외 활동이 많은 날은 당연히 일광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UVB 차단을 제대로 해야겠죠. 자외선 차단제의 SPF라고 쓰여 있는 표기의 지수는 UVB로부터 피부를 차단하는 지수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UVA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자외선의 종류입니다. 파장이 가장 길어서 피부 가장 깊숙이 침투되고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전달되는 이 자외선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층을 망가뜨려서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자외선입니다. 또 색소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소로부터 피부 노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선 이 UVA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UVA는 유리창을 통과한다고 해요. 내가 실내에 있지만 유리창 근처에 있어요. 햇빛이 통과됩니다. 한다면 UVA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돼요. 물론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완전히 햇빛을 차단한 경우라면 안 바르셔도 되지만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UVA가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색소와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UVA 차단 지수는 PA 플러스로 표기하는데요. 이 플러스가 더 많을수록 UVA 차단 지수가 높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구매하실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SPF라고 적혀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건 UVB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SPF 15, 30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맨 얼굴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홍반 현상이 생기는데 필요한 자외선 양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SPF 15인 제품을 바르게 되면 자외선 양이 15배 많아졌을 때 홍반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대한 방어율이 15배 좋아진 거죠. 이걸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맨 얼굴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홍반 현상이 생기는 게 한 15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PF 15인 제품을 바르면 15배 지연돼서 300분 정도 자외선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PA 플러스일 텐데요. 이건 UVA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UVA는 매우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시고요. PA 플러스 하나는 하, 플러스는 중, 플러스는 상의 비율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을수록 UVA 차단율이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외선 차단 제대로 하려면 선지수 높은 거 그리고 PA 플러스 많은 거 선택해서 하나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을 한번 바르면 그대로 계속 피부에 밀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모공에서 분비되는 피지나 또 더우면 더 많이 흘리게 되는 땀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점점점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속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량이나 땀 분비가 잘 되시는 분은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되고 좀 덜 되시는 분들은 한 3시간에 한 번은 덧발라야 합니다. 그럼 SPF 30 이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PF 30을 자외선 차단에 대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450분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120분, 180분에 한 번씩은 덧발라야 하기 때문에 SPF 30 이상은 450분 어차피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F 30 바를까? 50 사야 되나?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초기 차단율은 SPF 30이나 50이나 한 2% 차이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95% 차단하느냐 97% 차단하느냐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속 시간은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어요. 2-3시간 지나면 다 흘러내려 버리니까 어차피 덧발라야 해서. 그래서 SPF 30, 50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사용감의 선크림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방법이 훨씬 자외선 차단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자외선 차단제는 과연 얼마나 발라야 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사실 때 무기자차, 유기자차, 선지수 이런 거 굉장히 고심해서 고르고 나서 바르는 건 조금씩 바르세요. 선크림 한 통 사서 난 1년 써, 6개월 써.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단지수 인증받을 때 단위 면적당 2mm씩 매우 두껍게 바르고 인증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소량씩 아주 조금씩 바르고 선지수 높은 거 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제대로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쿠션에 있는 선지수 믿고 그것만 바르셔도 절대 안 돼요. 선크림은 적어도 2번째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는 듬뿍 바르셔야 하고요. 사실 그걸로도 저는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쿠션이나 비비, 파운데이션 같은 선지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더 바르면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선크림 별도, 비비 파운데이션 또 쿠션에 있는 선지수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이중으로 보완을 하셔야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 제대로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내에만 있는데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바르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화의 주범인 UVA는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내에 있지만 창가 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곳으로 햇빛이 들어온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물론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완전히 자외선을 차단한 경우는 차단제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실내 조명에도 피부에 영향을 준다. 그게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늦은 시간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실내 조명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제품이지 그 자체가 피부 보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UV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피부에는 스트레스를 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없는 시간에는 빨리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해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실 때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발림성이 좋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고 매끈하게 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기자차 선크림을 선호하세요. 단점은 약간 민감한 피부의 경우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바로 자외선을 반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흡수해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질층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출하기 20-30분 전에 미리 발라 두셔야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흡수해서 중화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무기자차인데요. 무기자차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무기자차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반사해 주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게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단점은요, 무기자차의 필터가 돌가루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자가 아주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돼. 피부 표현을 난 되게 매끈하고 곱고 예쁘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백탁이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고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화장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무기자차 중에서도 이게 무기자차야? 싶은 제품도 있으니까 무기자차는 다 발림이 안 좋아, 백탁이 너무 심해 라는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피부가 좀 되게 민감해서 유기자차를 쓰면 눈시림도 크고 얼굴도 좀 따끔따끔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무기자차 100%를 잘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제품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혼합자차인데요. 바로 이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적절히 섞어서 각각의 장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자외선 차단제가 혼합자차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피부가 좀 민감하다고 하면 이 혼합자차 중에 무기자차의 함량이 더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혼합자차는 비교적 발림도 좋으면서 또 유기자차로만 만들어진 제품에 비해서 피부 민감도도 낮춰주기 때문에 요즘 혼합자차가 가장 많은 추세예요.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혼합자차 중에 무기자차의 함량이 좀 높은 제품을 잘 테스트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 선 에센스, 선크림, 선 로션, 선 스프레이, 선 스틱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선 에센스는 우리 기초 바를 때도 에센스가 어때요? 크림보다 가볍죠? 가벼운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셨을 때 좋은 분들은 나는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만 무거워도 피부에 트러블이 나서 정말 자외선 차단제 쓰기 싫은데 가벼운 거 제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 에센스 쓰시면 만족하죠. 대신에 크림보다는 자외선 방어율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볍잖아요. 그래서 선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2-3시간에 한 번씩 잘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외선에 되게 취약해, 색소도 정말 잘생기고 홍반도 너무 쉽게 생겨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제형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방어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크림을 쓰시는 게 좋고요. 노화 피부, 건성 피부 모두 다 선크림 제형이 가장 적합한 피부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선 로션은 얼굴부터 몸까지 듬뿍듬뿍 바를 때 로션이 사실 발림성이 좋죠. 그래서 나는 얼굴, 목, 몸까지 다 잘 바른다 하시는 분들은 선 로션을 사용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선크림, 선 로션, 선 에센스는 방어율이 크림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로션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가 좋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 스프레이 있죠. 선 스프레이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골고루 도포되어야 해요. 눈에서부터 얼굴 다 목까지 골고루 도포해야 되는데 선스프레이의 최대 단점은 골고루 분사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이 안 닿고 정말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선스프레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초기 차단할 때는 선스프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골고루 도포가 어렵다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선스틱. 선스틱도 마찬가지로 초기로 선스틱 하나로 도포하는 건 어렵고요. 스틱 타입이라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2-3시간에 한 번씩 얼굴 전체에 바른다기보다 자외선에 취약하고 색소가 잘 생기는 이런 볼 부분, 코 부분, 뭐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을 스틱으로 이렇게 발라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추가 보완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간편하게 휴대하기는 좋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화장이 밀리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은 네, 좀 신중하게. 나는 뭐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 막 이러신다면 선스틱은 좀 그 점에선 좀 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쿠션 같은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점심시간 나가기 전에 쿠션으로 이렇게 한번 수정 보완하면 그런 용도로 선쿠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되셨나요? 네, 이 정도로 자외선 차단제 종류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낱낱이 정리해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